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현대사회와 글쓰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통섭에 대해서 살펴봤죠? 통섭은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통섭은 쉽게 얘기하면, 자연과학적인 지식과 인문과학적인 지식 사이를 서로 연결하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통합하는 그러한 보편지로서의 그러한 개념, 그것을 이제 에드워드 윌슨은 통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융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예, 융합은 하나의 주제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해결 방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의하고 숙고하는 그런 형태의 연구이자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한다면, 통섭은 보편지를 지향하는 거예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그러한 형태의 지식을 서로 통합함으로써 보편적인 그러한 지식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는 이제 통섭이라는 말보다는 융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좀 더 우리 시대에 맞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분과학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에서도 많이 차용되는 방식인데요.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사례는 예를 들면 핀란드에서의 교육 사례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핀란드에서는 다 융합교육이기 때문에 과목이 수학, 국어, 영어, 물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노동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또는 인간과 빵 이렇게 과목명이에요, 이게. 그럼 한 학기 동안 인간과 빵을 어떻게 배우느냐? 선생님 한 분이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매 시간 서로 이제 커리큘럼을 짜서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오세요. 첫 시간에 들어오셔서 한 선생님은 빵의 역사에 대해서 언제부터 인류가 빵을 먹기 시작했고 이런 미시 역사죠. 예, 이것을 이제 미시 역사라고 하는데 빵의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미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제 역사학의 한 분파인데요. 예전에는 왕조, 그리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굵직한 그런 역사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미시 역사라는 것은 유리의 역사, 매춘의 역사, 광기의 역사, 걷기의 역사 이런 식으로 걷기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가. 걷기의 역사라는 책을 저는 참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읽은 지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전에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다 남자였고, 길에서 걸어 다니는 여자들은 거의가 매춘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리의 여인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조소녀들은 마차를 타고 다니거나 절대로 걸어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가마를 타거나 그랬었죠. 그래서 이 걷기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리고 모더니즘 시대에서 보면은 소설가 구보시 예를도 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산책자 모티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책자의 등장이야말로 근대적 인간의 출현과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시 역사라는 것은 이게 지금 유리 칠판인데요. 그러니까 유리라는 것이 언제 생겨서 어떻게
변모되어 왔나. 이런 유리의 역사, 걷기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광기, 미쳤다, 미친 사람,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존재했고 과거에도 없었을 리는 없는데 과거에는 이 광기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미시 역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연구한 학파를 아날학파라고 해요. 그 아날학파들에 따르면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그 작은 것들, 뭐 쓰기의 역사, 또 필기도구의 역사, 뭐 안경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역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분과 학문들 사이에 그 다양한 그 연구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역사학자 하면은 역사학자 한 사람만 이렇게 딱 등장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미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역사를 다루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최선의 공동체의 최선의 어떤 그 방안을 이렇게 도출해내는 실천적인 지식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그 인간과 빵이라는 과목에 빵의 역사를 처음 시간에 이제 들어와서 그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은 바로 아나락파에 속하는 미시 역사를 공부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강의를 해 주시겠죠? 자, 그러면 학생들은 빵의 역사에 대해서 재미있게 그 이해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다양한 빵을 만드는 셰프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자, 우리 빵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이제 직접 빵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효가 되고 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고 그리고 그 각 나라마다 그 빵이 갖는 어떤 차이점을 그 나라의 어떤 문화 그리고 풍토 토양,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직접 빵을 만들면서 그런 실습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빵이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이어서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자, 조별로 빵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 조원들이 5명씩 해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여러분 5명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빵을 만드셨는데 이 빵을 그러면 이제 분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세요. 사회학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네,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분배에 대해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토론을 맡깁니다. 자, 그러면 조별로 모두 다르겠죠. 분배의 방식이. 어떤 조에서는 기계적 평등. 우리 지금 5사람이니까 똑같이 그 각도기와 뭐 자와 컴파스를 활용해서 아주 똑같이 기계적으로 5등분을 해서 분배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조에서는 너는 아까 놀았잖아. 빵 만들 때 너는 기여한 것도 없으니까 기여도가 높은 순서대로 빵을 좀 더 많이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그런 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조는 나 지금 배가 불러서 별로 빵 먹고 싶지 않아. 나 빵 무지 좋아해. 나는 빵은 별로더라. 자, 이렇게 자기가 욕망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먹고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뭐 안 가져도 하나도 나 빵 별로야. 너네끼리 먹어. 뭐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크기만큼 필요한 만큼 그렇게 분배를 할 수도 있고 분배의 방식은 무궁무진한 거죠.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서 자신들의 조에 맞는 그러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분배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자연스럽게 실천적인 지식이죠. 이거는 주입되는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인 지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선생님 이제 경제학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자,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들이 지금 분배해서 너희들 양만큼의 빵을 갖고 있는데 이걸 먹을래? 아니면 이걸 필요한 사람한테 팔래? 아니면
이거를 뭐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니? 뭐 이런 식으로 경제와 관련해서 이거를 빵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이 빵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최대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뭐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인간과 빵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다양한 분과 학문의 그런 지혜들을 다 융합적으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빵에 대해서 상당히 입체적으로 그냥 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 관계를 이해하고 인간의 욕망과 또 타인과의 자기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그 빵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부와 관련된 자신의 부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뭐 기타 등등 빵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살아있는 실천적인 지식을 터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협동학문, 협동교육이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융합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글쓰기도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혼자 글을 쓰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 또 강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미숙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은 아마추어는 갑자기 생뚱맞은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써먹고 싶어서 정말 기억을 해뒀는데요. 아마추어는 자기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뛴대요.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힐 때까지 나 이제 더 이상 못 뛰겠어 할 때까지 뛴대요. 그게 아마추어래요. 그런데 프로는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히는 그 순간부터 뛴대요. 그 전까지는 안 뛰고. 하는 거를 하다가 이거는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다 라고 어떤 인문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유명 인사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였는데 그 말이 다 꽂혔어요.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네. 진짜 프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마추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것도, 나는 글을 못 써.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자신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제 노력해서 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글 잘 써. 뭐 이 정도면 뭐 됐지. 라고 하면 발전할 수가 없죠. 그게 아마추어죠. 그러다 어느 순간, 나 못 썼구나. 난 잘 쓰는 줄 알았는데 나 요거밖에 안 됐네. 그때부터 노력을 하면 그건 아마추어인 거죠.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난 글 못 써. 이건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뛰어야 될 순간이다. 지점이다. 라는 것. 자, 누구나 프로가 됩시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미성년이 아니죠? 자, 성년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주도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존재죠. 누구에게 의탁함이 없이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는 그런 존재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도움을 얻어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누구한테 자기가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덕을 볼 수 있다면 그 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튼 성인이라고 하면 자신이 부딪힌 문제를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온전한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 끊임없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실천적 지식을 배우는 것이 이론적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교육에서 다뤄야 될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학제 간의 그런 그 융합적인 그런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함께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외부인 학문들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아까 그 각각 서로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선생님들은 빵과 인간과 빵이라고 하는 학문 안에 함께 계시지만 그 과목을 같이 담당하시지만 각각 서로의 학문 분야를 갖고 계신 거예요. 별도의 학문 분야를. 그죠? 네. 그래서 함께 있지만 또 별개인 그러한 그 관계. 이것이 바로 융합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지식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식의 전인적인 인간과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글쓰기에 있어서도 융합이라 함은 이렇게 글 공유하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거거든요. 협동 글쓰기에서. 그래서 글 공유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그 나의 글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편집자적인 마인드로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첨삭 고쳐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빼고 근데 한 사람에게만 첨삭을 받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지도교수가 다 첨삭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라고 하는 여러분과 세대도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공간에 살고 있는 아까 그 비동시적인 것이 동시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문장, 그런 형태의 어떤 글쓰기 이런 것만을 여러분들은 그 고정적으로 계속 첨삭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세대에게서 사실은 더 많이 배울 게 많죠. 저보다도.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울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글쓰기에 있어서만큼은. 네. 자, 그런 식으로 그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함께 있지만 또 따로인 이제 그런 관계인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 다른 강점과 서로 다른 기질과 서로 다른 그 세계관,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취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글을 공유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네, 좋은 그런 융합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녀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 서로 다른 학문 분야끼리 모이게 되면요. 사실 그 주제에 딱 부합하지 않는 뭔가 자녀의 지식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빵은 인간과 빵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셰프한테서 케이크 잘 만드는 비법을 배웠어요. 그거는 사실 그 과목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런 게 자녀죠. 자, 그리고 그 분배에 있어서 선생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분배를 이제 권유를 하셨는데 그 분배를 할 때 학생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그 의견 차이가 이제 벌어지게 돼요. 의견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말을 더 그럴듯하게 잘하는 수사하게 능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분배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끼어들어서 뭔가 자녀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로 다른 학문들이 이렇게 융합을 하다 보면 그 주제에 딱 들어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항상 존재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이브리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은 그 무질서 상태로 남는 거죠. 그 주제에 딱 포함되지도 않는. 그렇지만 그게 있음으로써 또 재미가 있는 것이고 재미의 요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는 모든 노동이 됐든 뭐 교육이 됐든 모든 인간의 그 활동에는 그 자녀와 잉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는 그런 어떤 공백이 존재해야 된다고 봐요. 기계나
그 컴퓨터에는 그런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의 활동이나 행위에는 반드시 자녀가 존재해야지만 여기에 재미의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끝나는 그런 미팅이 재밌을 수가 없죠. 미팅을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도 좀 하고, 그쵸?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도 그 드라마가 주는 그 뭐 줄거리, 내용 뭐 이런 것만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나오는 배우들 어우 너무 이뻐. 저 의상 너무 이쁘다. 저 집 인테리어 뭘까?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드라마랑 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드라마를 찾아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의도치 않은 그런 자녀예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그 학문 분야들이 자율성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것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 모순과 역설과 그리고 서로 대립하지만 또 상보적으로 서로 이렇게 그 뒷받침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 주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잉여,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공동체 그리고 그 융합 공동체 그리고 그 협력 학습을 좀 더 풍요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간적인 그 요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과학창의재단에서 1913년 보고서 사례를 보면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글쓰기를 해나갈 것인가, 창의적인 글쓰기를 해나갈 것인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해놓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의 모든 교육 과정이 그 초, 중, 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 융합지식, 융합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교육과 그 교육의 그 목표가 바로 이 융합지식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융합은 결코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화두이자 우리 시대가 지향해 나가야 될 그런 수단이자 또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단이면서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개념인데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설명으로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렇게 제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 예, 글쓰기와 관련된 그 인성 역량 부분만 조금 살펴보면요. 글쓰기에서 이제 대인관계 능력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자기 생각을 독백적으로 글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 최초의 글쓰는 그러니까 말을 하고 글을 잘 쓰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이 수사학, 레토릭이라고 하는 학문인데요. 서양에서 이미 기원전 2000년 전에 생겨난 학문이에요. 그 최초로 지금 기록상 남아있는 최초의 수사학은 바로 코락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사학인데요. 그것을 이제 코락스의 수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코락스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의를 획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를 말로 꼼짝 못하게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윈자, 진짜 그 승자는 누구냐? 말을 함으로써 상대의 호의를 획득한 자.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말싸움에서는 졌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대의 호의를 획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호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밖에 이제 뭐 지적 역량에 해당하는 비판적 사고력 이거 중요하고요.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기계가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비평과 비판적인 능력이거든요. 비판적인 사고 능력 이것을 갖고
있어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과학기술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비약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적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그런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판적 사고 능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글쓰기 능력과 비례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뭔가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가 어저께 사온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있으니까 찾아서 먹으렴 라고 했어요.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아이스크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셨을 때 아이스크림을 못 찾아서 못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는, 이 자식은, 이 아들이라고 합시다. 이 아들은 그 딸들은 그런 거 잘 찾으니까 이제 일단 성차별인가요? 저는 아들만 있어가지고 그거 잘 못 찾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아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은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스크림이 있는 곳을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걸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에는 나름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길게 보면 삶이고 자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자기에게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의 고유성이고 특성이고 개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인성이라고 하는 인성 역량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그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2차 시 수업을 곧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쉬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